짝짤할 편집자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에 알맞은 책을 처방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혜진 허진의 책 처방 진행을 맡은 한국문학팀 김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학팀 박혜진입니다. 요즘 민음사 TV가 너무너무 장안의 화제죠? 어느 장안이죠? 모두 다 민음사 TV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빨리 10만을 넘었으면 좋겠어요. 성현주 열심히 해라. 근데 이 정말 많은 채널들이 있지만 자극적이고 마라맛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약간 청량한 슴슴한 매력 보면 청량하고 볼수록 슴슴한? 그 댓글 되게 예전부터 달아주셔가지고 엄청 공감 많이 받았었잖아요. 마라맛 유튜브 사이에 송이돌솥밥 슴슴하고 그냥 순한 맛으로 먹는다. 마음 편하다. 몸에도 좋고 먹다 보면 맛도 좋고. 그니까요. 약간 송이돌솥밥이랑 민음사 TV가 은근히 글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민음사가 약간 정식 파는 집으로도 이름이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애정이 가는 좋은 잘 어울리고 잘 어울린다. 고맙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연은 유튜브계 송이돌솥밥 채널로서 잘 답변해드릴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주의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민음사TV 애청자 선생님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고민은 요즘 TV나 다양한 SNS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항상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가 주어질 때마다 싸우고 사람들을 익명으로 욕하고 혹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매일 지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익명으로 무자비하게 비난하고 욕하는 모습들을 보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싶고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그 마녀 사냥에 동화되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너무 싫어하고 피곤해하던 저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싫고 잘 못 믿겠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미디어에 지친 제가 힐링할 수 있는 책 추천해주세요. 자연으로 가득하고 평화롭고 마음 따뜻해지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슬픈 사연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고민이라기보다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SNS 특성이 부풀리는 게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너무 부풀려지니까 피로감이 더 쉽게 오고 댓글창 같은 것도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거의 막 범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만큼 폐해들 혹은 사람들의 지침, 피로 이런 것들이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느껴지네요. 화진 씨는 힐링 컨텐츠를 구독하는 게 있나요? 저는 미니어처 그게 그거 뭐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미니어처로 모든 게 있어요. 주방의 모든 것. 그래서 작은 화구에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작은 프라이팬으로 작은 계란을 큰 사람이요? 큰 사람이요. 손톱이 이렇게 나와요. 결과물은 대단히 힐링. 그런 걸 보면서 작은 마을을 구경하는 것 같은 그런. 그렇겠네. 그런 느낌이다. 선배는 뭐 있으세요? 저도 불멍, 물멍 이런 걸 할 수 있는 영상들은 많이 보고 ASMR 같은 것도 많이 듣는 편이고 이제 책을 통해서도 힐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 박물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박물학자라는 게 박물관 할 때 그 박물인데 새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자연을 과학적 언어로 쓰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작은 존재로서의 인간, 그래서 다른 생명체들과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시점으로 다른 생명체들을 막 보게 되는 건데 제가 한동안 좀 빠져 있었던 건 문어였죠. 맞아요. 넷플릭스 나의 문어 선생님 보고 와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문어 선생님 1호 학생 홀딱 빠져가지고 그 얘기 한참 하시던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아해서 책들을 찾아서 보다가 되게 좋았던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좀 처방책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평화주의자님께 처방할 책은 피터 고프리 스미스의 아더마인즈입니다. 이 책은 피터 고프리 스미스라는 철학자가 쓴 책이에요. 철학자가 취미생활을 잘 하면 되게 쓸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스킨스쿠버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킨스쿠버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문어의 정신세계 혹은 문어가 대표적인 부족류. 이제 사람의 정신세계를 넘어서 문어의 정신세계를 철학자네요. 철학자예요. 그래서 갑오징어랑 문어 얘기를 막 같이 하거든요. 되게 비슷해가지고 모두 다 두 종류이고 두뇌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온 몸이 다 굉장히 많은 신경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특이했던 건 어련히 문어도 잘 살겠거니 못 살아도 30-40년 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짧게 사는 거예요. 2-3년.
이렇게 짧은 생애라면 사실 그러한 예민한 신경과 특징을 가질 수가 없는 건데 왜 그런 걸까? 탐색해 나간 책이 바로 이런 아더마인즈고, 이 아더마인즈는 철학자가 쓴 책이라서 그런지 문장들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긴 하지만 좀 시적이기도 해요. 한 장면을 읽어드리면 이 책이 좋을 가지고 것 같아요. 있는 느낌을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노화하는 한 과정,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 남반구의 겨울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갑오징어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 개체를 계속 따라다닐 수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날수록, 때로는 하루가 지날수록 노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곧 몇몇 갑오징어들의 몸통에서 살점과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마법과도 같았던 피부도 빛을 잃기 시작했다. 처음에 나는 그들 중 일부가 하얀 반점을 전시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니 살아있는 영상 스크린이었던 웹피가 벗겨지고 새하얀 속살만 남아있던 것이었다. 그들의 눈은 흐리멍덩했다. 노화 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면 갑오징어는 일정한 수심에서 헤엄치는 것조차 못한다. 노화가 시작되면 그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다. 그들의 건강은 마치 절벽에서 추락하듯 나빠졌다. 노화의 단계가 온다는 걸 알게 되자 이 갑오징어들과 교류하는 것이, 특히 친근한 개체들과의 교류가 큰 슬픔이 됐다. 그들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약간 이 문체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다른 마음이잖아요. 하나의 생명체를 관찰한다기보다는 한 삶이 스쳐가는 과정들, 한 삶이 자기의 생애를 살아나가는 그 시간을 쭉 따라가면서 정말 탄생부터 소멸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따라가다 보면은 인간의 생애가 압축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들으면 너무 슬프고 저 문장으로 봐서 그런지 이렇게 말이 없는 것들의 사라짐 같은 거는 왜 이렇게 우아하고 그럴까. 인간은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잘 살아보려고 그러고 나 실수하고. 그렇죠. 근데 오징어는 저렇게 슬프게 눈물이 날 것 하나씩 같은. 떨어뜨리고. 그렇죠. 이 살점들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게, 그러니까 묘하게 밤에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 부분을 읽다가 좀 울었죠. 허용하기 되게 힘든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슬펐지. 나 지금 울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소소하게나마 드릴 수 있는 팁도 있다면 이야기를 해봐도 좋겠어요. 우리가 맨날 유튜브 화면, SNS 화면, 뉴스 화면 이런 거 보니까 뻑뻑해지는 거잖아요. 작은 화면 안에서만 움직이고 정작 내 몸은 진짜 어디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몸을 좀 움직이는 거? 근데 그거를 좀 원경으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숲에 간다거나 걷는 거? 내가 그런 웹상의 텍스트 말들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나는 걸을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몸이 있고 발이 닿는 데가 있고 이런 걸 진짜 느끼는 게 더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차원이 높은 생각 중에 하나는 아주 유장한 시간을 상상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볼 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식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긴 시간과 거대한 공간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자기와 잘 맞는 박물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을 좀 발견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동네에 있는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 가면 기본이 몇백 년이잖아요. 몇백 년 전에 쓰던 그릇들. 맞아. 그런 것들 속에 이렇게 빠져있다 보면은 지금 여기랑 좀 거리를 둔 채로 좀 긴 시간을 좀 상상할 수 있고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훨씬 지난 미래도 좀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도 좀 루틴으로 만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디어 속 힐링 고민에 대한 오늘의 책 처방은 아더마인즈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겪는 모든 선생님들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책 처방 사연함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많은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책 처방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고민 상담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화진의 책 처방 8화 저희는 진행을 맡은 화진 혜진이었습니다. 안녕.